안녕하십니까. 참전학당의 도경 김문식입니다. 오늘도 부부관계와 애정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명리학적 관점에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명리학 용어가 들어가더라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애정관계를 볼 때는 식상생제와 관인상생으로 봐야 되는데요. 이때 식상생제에서 남자가 식상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때 재성은 사랑받는 여자의 모습이 되죠. 그리고 관인상생에서 관살이라는 남자가 인성이라는 행위를 통해서 여자를 사랑하게 되는데, 관의 생을 받은 인성이 일간을 생하게 되면 남자인 관의 사랑이 인성을 통해서 여자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는 재생관으로 아내가 남편에게 내조하는 모습을 보고요, 또 관이 비겁을 제하는 것으로 가장의 역할을 보게 됩니다. 또 배우자를 궁으로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연월일시 중에서 일지를 배우자궁으로 보는데요, 이거는 애정이나 배우자관이 동료나 친구와 같다는 개념인데, 두 사람의 관계는 일지의 합이나 충으로 보게 돼요. 충이라는 것은 두 사람의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합은 관계가 좋아진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천간으로도 배우자를 보는 방법이 있는데, 이건 음양배합이에요. 음양배합이 뭐냐 그러면, 간목이면 을목이 배우자가 되고요, 경금이면 신금이 배우자가 돼요. 을목의 용신이 간목이고 신금의 용신이 경금이듯이 이 음양의 짝을 서로 배우자로 취급하죠. 대개 둘만이 전부인 조건 없는 짝과 같은 거예요. 일지의 궁은 우정과 같은, 동료와 같은 부부라면 천간의 음양합은 둘만이 전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둘은 마치 홍과도 같은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절대적인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격으로 배우자를 보는 법이 있는데, 자기 사주의 격을 생하는 상신이 배우자가 돼요. 격을 생하는 것이 배우자지만 사주에 따라서는 그냥 격이 배우자일 때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서로 의지하는 상부상조의 관계가 되는데요, 상대의 어려움을 내가 해결해주는 희생적인 배우자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배우자 보는 법을 종류별로 습관적으로 구분하는 버릇을 가지면 좋겠죠. 그러면 상대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물어서, 사주에 격이 약해서 상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러면 상신이 있는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게 되니까, 그럼 서로 희생정신을 가진 배우자 간을 갖게 되는 거고요. 또 천간에 음양배합으로 된 사람은 영혼의 일치를 원하니까 서로 텔레파시가 통해야 되겠죠. 일지는 친구 같은 부부로서 서로 평등을 원하니까 상하를 구별하지 않고 불간섭 원칙을 원해요. 사주에 일지에 합된 사주는 평등을 원한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친구 같은 사랑을 원한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만들려면 상대의 사주를 보고 상신을 원한다면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을 도와주고 무언가 헌신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음양합으로 된 사주는 상대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내 생각도 그래 하고 무조건 동조를 해주어야 돼요. 뜻이 같고 생각이 같고 영혼이나 생각이 서로 합치되어야 되기 때문이죠. 이런 상태에서 재생관이 되면 부부관계가 성립이 되는 것을 말해요. 이렇듯이 남성에게는 여성관이 있고요, 여성에게는 남성관이 있는데, 이거는 서로 두 사람의 부부관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부부가 되어서 행복하게 살면 되겠지만, 살아가면서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잘못하는 점이 뭔지 한번 따져보기로 하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것이 고착화되면 나중에 서로가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널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먼저 남편의 첫 번째 잘못은 아내가 되는 재성을 설계하여 탈전을 시키니까 자기 생활에 아내의 인생을 바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이게 관의 첫 번째 잘못이죠. 그럼 관의 두 번째 잘못은 관이 비겁이나 일간을 제어하지 못하면 비겁이 쟁제를 하니까 비겁과 재성이 서로 상극을 하여서 겁재가 재성을 상극하여서 어려움에 처한 아내를 방관하는 자예요. 세 번째, 일간이 신태왕하면은 재성은 나와 사는 것 자체가 지옥 같다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비겁이 태왕하면 관살 대신 밖에 나가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주가 돼요. 비겁이 왔을 때 재성을 합월해 가버리면 다른 남자와 외문도 나는 것이 사실이에요. 왜 남편의 행태가 오죽했으면 그렇겠는가 반성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식상이 관을 상극하는 것은 관의 인품이 옳지 못하다고 경멸하는 행위인데요. 이거는 관이 인성을 생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처갓집을 무시하고 그 집 자식인 아내를 데려다가 힘들게 하니까 이거는 인성이 식상을 잘 다스리지 않아서 식상이 관사를 위협하는 건데 이는 식상을 무시한 탓이니 마땅히 무시한 사람에게 위협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인성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관살이 스스로 왕하여서 비겁이나 일간을 상극하면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면서도 친구 하나 없게 돼요. 그러면 그 원인은 관살이 겁재를 상극하고 비견을 상극하니 이 사람의 능력이 월등히 우수해서 비겁과 어울리지 못함이거나 능력이 너무 열등해서 비겁과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능력이 너무 없어도 어울리지 못하죠.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을 상대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은 아내인 재성이 남편에게 어떤 잘못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재성이 스스로 왕해서 재성은 식상생제를 받고 왕해야 되는데 재성 스스로 왕해서 관을 능멸한다는 것은 왕한 재성이 관을 생하고 남는 재성은 관을 능멸하는 거예요. 가정을 이끄는데 중요한 가정사를 남편과 상의를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처리를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재성이 재생관이나 재생사를 통해서 보좌를 하는 게 아니라 탐재의 개인으로서 인성을 극파하면은 대소사를 남편과 시댁을 배제하고 처리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재생관이나 재생사를 하지 않고 재극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둘째는 재생관이 서툴러서 남편을 챙기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재생관이 서툴러서 정제를 하게 된다면 남편보다가 더 쉽게 상대할 사람을 찾는 것과 같아요. 남편의 내조를 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니까 이혼을 하게 되겠죠. 세 번째는 죄다 신약이 되어서 일간이 약하다면 이 여인은 스스로 남편을 자처해서 먹이고 입히니 가장의 역할을 자처하니 세월이 지나서 60이 다가오면 몸이 탈진되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남편을 보좌하고 모시면서 사는 거예요. 네 번째, 일간이 근황해서 식상을 생함으로써 생제를 하는 것이 여인이 스스로 능력을 만들어 사회생활을 통해 가정과 집안의
빛이 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일간이 근황하여 식상을 생하고 식상이 생제를 하게 되면은 이 여인께서 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집안의 보탬이 돼요. 그런데 일간의 기운이 식상으로 와서 재성을 생하지 않고 강한 식상의 관사를 공격하면, 관사를 상극하면 자식을 낳고 돈은 안 버는 것과 같으니까 자식과 합세해서 남편을 왕따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면서 상대에게 잘하지 못하는 경우를 알아봤고요. 다음은 자식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대개 자기 사주에 병이 있는데 약이 없으면 자식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야 되는데요. 만약 자기 사주에 병이 있는데 약이 없다면 부모나 자기 자신의 정신이 불미한 거예요. 아름답지 못한 거예요. 이들은 대체로 자손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흔한데, 만약에 지나치게 건조한 사주는 자식을 얻기가 어렵고, 또 지나치게 습한 사주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에 배우자를 얻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사주가 습하면 그 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성이나 배우자에게 의지하게 되는데, 만약에 습의 기운이 여러 개가 있으면 그 여러 개의 습한 기운 중에서 한 사람의 이성이나 배우자에게 한 가지 습밖에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사람을 전전하게 되는 거예요. 또 지나치게 사주가 좋아하면, 난이 지나치면 열이 되어서 조해지는데, 그렇게 되면 싹이 나지 않아요. 난에 의해서 사주가 조해지면, 난이라고 하는 것은 싹이 나기를 원하는데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식을 원하는데 낳지 못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자식을 못 낳는 것에 해당이 되죠. 그러나 또 지나치게 사주가 한해도, 지나치게 추워도 싹이 나지 않지만 원하지 않는 것이니까 못 낳는다라고 하면 안 되고 안 낳는다라고 말을 해야 돼요. 이런 문제보다는 낳아놓고 관리를 안 하는 것이 더 문제죠. 아이를 처음부터 안 낳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자식이라는 고하 것은 사실 키우기 위해 낳는 것이지 낳기 위해서 낳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궁합은 오행과 육신뿐만 아니고 격으로도 판단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